안녕하세요. 킨더그루 서비스 소개 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항해 12기 홍예석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킨더그루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킨더그루는 유치원이 아이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원생관리, 학부모와의 소통, 손쉬운 문서 작업을 지원하는 통합관리 서비스로서 기획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일하시는 동안 아이를 맡아준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치원도 정확히는 아이들 관리뿐만 아니라 교육도 동시에 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간섭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원도 있고 해서 이런저런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아이들이 등원해 있는 시간 동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하원한 이후에도 잔업을 완료하고 나야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들과 소통까지 하려면 업무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의 여러 잔업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부모님들도 직접 아이의 유치원 생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킨더그루라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열심히 만든 프로젝트 한번 바로 이용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에 처음 방문하게 되면 마주치는 첫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아래로 내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 우측 상단에서 킨더그루 이용하기를 누르면 카카오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역할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역할마다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으로 가입을 마쳤습니다. 저는 떡잎 유치원의 권지용 선생님으로 가입을 했는데요. 프로필 사진만 보면 누가 봐도 원장 선생님일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선생님으로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선생님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학급 관리, 등하원 관리, 출석부 관리가 있는데요. 학급 관리의 경우 관리하고 싶은 반을 선택한 후 그 아래에 담임 선생님을 보면은 담임 선생님을 볼 수 있고 그 옆에 미세먼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인원 탭에서는 아이들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짱구의 정보를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짱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학부모의 정보도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짱구가 1994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지 모르겠네요. 이 우리 94년인 친구가 지금 6살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만약에 특이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네, 변경사항이 바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를 등록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추가하고 여러가지 인적사항을 맞게 입력을 해주면 아이 정보가 입력이 끝났고 이 아이의 부모를 찾아서 이렇게 저장하기를 해주면 새로운 아이가 등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 탭에서는 사진을 생성하고 삭제하고 조회할 수 있는데요. 사진을 생성할 땐 이렇게 여러가지 사진을 눌러주고 제목과 함께 저장하기를 눌러주면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는 방식도 그리드 형식뿐만이 아니라 슬라이드 형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 올렸다 그러면 삭제하기를 통해 삭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하원 관리인데요. 등하원 관리 역시 관리하고 싶은 반을 선택을 한 후 아래를 보면 오늘 날짜에 아이들의 등하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생성한 오아리 학생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한번 등원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등원 처리를 하면 현재 시간이 등원 시간으로 설정이 되게 되고 만약에 잘못 눌렀다 그러면 등원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원 처리를 누르면 여기에 하원 인원이 이게 원래 바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등원을 눌러야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ORE 학생을 하원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원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된 등하원은 다시 출석부 관리의 일별 출석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 일별 출석부에서 등원인 친구들은 12시가 되면은 출석열 상태가 출석이 그리고 등원하지 않은 아이들은 결석이 됩니다. 그리고 캘린더이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일별 이동도 가능하고 특정 날짜를 선택해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별 출석부가 모여서 월별 출석부가 또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일 이동이 가능하고 월 이동도 가능하고 캘린더에서 지정해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이러한 출결 이력을 보육센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엑셀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엑셀도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장 선생님의 기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으로 가입을 마쳤습니다. 역시 이 프로필 사진에는 원장 선생님이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현재 원장 선생님인 상태이고 원장 선생님의 경우 선생님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의 차이가 막 많지는 않습니다. 우선 장미반을 들어왔을 때 담임 선생님 정보도 볼 수 있고 미세먼지도 볼 수 있고 아이들 정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정도 가능하고 새로운 아이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담임 선생님을 새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민성님을 저장하기 위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정미반의 담임 선생님은 남일이 선생님이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 담임 선생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등하원 관리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취소, 처리가 모두 가능합니다. 출석부 관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도 가능하고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멤버 관리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유치원에 학부모 사용자로 가입한 유저들의 모습을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목록도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승인 대기 인원의 경우 아무래도 저희가 아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나 막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들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장 선생님의, 지금은 권지용 원장 선생님의 승인이 있어야만 회원가입을 로직을 마치더라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부모의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부모로 가입을 마쳤습니다. 지금은 권지용 학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부모님의 경우 선생님과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기능에 좀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정보를 보거나 미세먼지를 보거나 학급 인원에서 아이들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아래 다른 학부모님들의 정보는 조회하실 수 없도록 만들어 두었고, 새로운 아이를 추가하는 기능 역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갤러리에서 역시 새로운 사진을 등록하거나 보는 건 가능하지만 삭제하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는 학부모님은 자신의 아이만 잘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이 관리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을 변경을 하면 이렇게 새로운 변경사항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등하원 시간도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아까 선생님들이 등원과 하원을 관리하는 페이지에서 필터링이 다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캘린더에서는 이 아이의 출석을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출석과 결석 일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등원과 하원 시간 역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조사 같은 일이 있어서 아이가 특정 일자에 등원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해당 날짜들을 선택을 하고 사유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결석 도장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서비스 홍보하러 온 것 같았으니까 이제는 좀 더 개발자스럽게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 부분으로 GitHub 레포지토리를 이용하여 소스 코드를 관리하고, 여기서 GitHub 액션과 챗GPT를 이용해 풀 리퀘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성능 개선 혹은 오류를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챗GPT의 풀 리퀘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해 기능 혹은 코드를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외부 API로는 등하원 시 카카오 알림이 가도록 카카오 메시지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시스의 오픈 API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는 쉽고 빠른 배포를 위해 배포 환경을 버셀로 선택했습니다. 이 안에서 REST API 요청은 악시오스로 전송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리액트를 이용해 시각화했으며 효율적인 상태 관리를 위해 리코일을 적용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엔지닉스와 서트봇을 동시에 활용해 로드 밸런싱과 HTTPS 프로토콜을 위한 SSL 인증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JPA와 쿼리 DSL은 MySQL DB 데이터 관리를 위해 사용을 했고,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는 보안과 사용자 인증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트러블 슈팅 요소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UI의 통일성을 위해 공통 컴포넌트를 사용해 여러 모달과 프로필 이미지 업로드 등을 구현했는데요. 모달을 열면 중복으로 열리거나 바인딩하지 않은 데이터가 새로 바인딩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 프로필을 수정했는데 새로 고침을 해보면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되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공통 컴포넌트라서 전역으로 상태가 관리되다 보니 상태값을 공유하게 되어 같은 컴포넌트가 전부 렌더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컴포넌트마다 ID 값을 부여해 고유한 상태값을 갖도록 수정했고, 이벤트가 발생한 ID 값의 컴포넌트만 렌더링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아까 저희가 아이들 등하원 처리하던 페이지에서 유치원에 따라 반별로, 시간별로, 조건에 따라 데이터 필터링을 해야 했었는데요. 스프링 데이터 JPA 쿼리 메서드로만 구현하려면 로직을 너무 복잡하게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효율적이지 않은 데이터 송수신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addQuery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직접 쿼리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정보 조회 시 조건이 추가될 때마다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코드 가독성과 유지 보수에 불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택한 해결 방법은 쿼리 DSL 라이브러리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쿼리 DSL은 웨어 다중 파라미터 방식으로 조건에 따라 동적 쿼리를 생성해주기 때문에 조회 쿼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10개 유치원에 한 유치원당 30명의 아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출석 테이블에서 연간 11만 개의 데이터가 생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조회 쿼리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해결책은 인덱스를 설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어텐던스 테이블을 조회할 때는 날짜를 기준으로 조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날짜 칼럼을 인덱스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인덱스 설정 전후 성능을 포스트맨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10% 정도 조회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나서 유저들로부터 구글 폼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결과 유저 테스트에서는 92%의 유저가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주셨고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남겨주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서비스 만족도와는 별개로 개선점에 대한 의견 역시 많았습니다. 전화번호의 하이픈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거나 얘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텍스트 수 제한이 없는 등 서비스 실사용 시의 세세한 개선이 필요했고 현재까지 21개의 개선사항 중 17개를 반영했으며 그 외의 여러 개선사항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킨더그루 서비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